머니왕 일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MTNW2 어드바이저와 함께 머니왕 일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또 3월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전략적이 좋은 시간이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월요일부터의 소중한 출발, 첫 발을 내딛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3월에는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 소개해 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챙겨보시고 더불어서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는데 11시 20분경에 스타트가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에 두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있었는데 모두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연장선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이 방송 그리고 더하기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추가 여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언급 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조은정보위원님과 지금부터 머니왕 1부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조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는 휴장이었는데 좀 쉬셨는지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휴장도 휴장인데 오늘 또 어제 장이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또 이상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저는 토요일 날이 되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들고 나간 두 종목이 뭐 하나는 완벽한 상한가 마감, 또 하나는 준상한가까지 갔는데 사실 완전 바닥에서 해서 제대로 뭐 통상한가로 그러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제 사실 이제 3월 달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은 이 시장에 기대는 바가 사뭇 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2월부터 꽃피는 춘3월 그런 시세가 시작됐고 뭐 3월 달은 꽃을 개화하지 않을까, 아주 활짝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선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나스닥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좀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 다 이렇게 급한 상승이 일어났죠.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 섹터 중심이 뭘까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제가 이제 29일 날 아침에 드린 시황 전략에서 우리가 연휴 이후를 대비해서 좀 공격적인 모드로 가시자, 선취를 하시자, 선점을 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당장 장이 시작되는데 좋은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한번 이번 주 한번 리뷰를 해 보게 되면은 네. 뭐 3월을 위한 다이어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좋았죠. 그다음에 또 일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강한 시세를 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3월은 진짜 꽃피는 춘 3월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망 섹터는 어떤 것이냐? 역시 제가 여러 차례 뭐 2분기부터 작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온 섹터가 뭐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PP 투자를 통해서 왜 이 반도체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지 AI하고 쌍도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또는 AI,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규 상장주 쭉 한번 서치해 보니까 말이에요. 워낙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많아요. 저는 되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쪽 관심을 두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한번 3월 시장 조감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일간 차트의 코스피. 당연히 이 기저 효과에서 많이 올랐고 쌍고점에서 눌리고 있죠. 이 눌림은 나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음선이 났어요. 음선이 났죠. 그런데 이 패턴이 뭐 제가 자꾸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야, 이거 또 뭐 기술적 분석이야.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시지 마시고요. 한번 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다음 주 양선 자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양음 패턴의 일시적 밑꼬리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아침에 다음 주를 위해서 선점을 하는 전략이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좋을 거고요. 주간도 양봉 또는 월간도 양성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은 윗수염을 살짝 남겨놨다는 거죠. 예, 역시 코스닥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한 주를 마감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뭐 양양한 패턴이 나오고 딱 보게 되면은 뭐 10주선 지켰고요. 밴드 기준선 딱 찍었어요. 이 오묘함, 기술적 분석의 오묘함을 꼭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화선이크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이번 수익 나기 좋은 날 목요일날도 방송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하거든요. 좀 올해는 성공 투자 하시려면 늘 뉴스 따라서 이미 오늘의 핫 이슈 테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자꾸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미 자리가 양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월봉을 보아도 이제 4월 달이 뭐죠? 여러분들 총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뭐 각종 정부의 정책 같은 거 쏟아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양선을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양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은 아니에요. 항상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중심 섹터, 그것도 오르기 전에 뉴스에 나오고 소문나기 전에 그 기술적인 맥점 자리를 콕콕콕 잡으시면 여러분 3월달 정말 꽃피는 계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꽃피는 춤 3월 양봉에 대한 기대가 많아가면서요. 자, 그렇다면 저희 포인트 계속 지켜볼게요. 꽃이 필 때 가장 예쁜 꽃을 잡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공략 방법 그리고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오늘 고민했어요. 3월 증시 전망을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릴까. 근데 그것은 아웃라인만 나누면 되잖아요. 3월달 좋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중심 섹터를 잡자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진짜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든가 또 어떤 트렌드를 알고 어떤 종목을 어느 맥점에서 잡아야 계좌가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에 가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좋든 나쁘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주식시장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95%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 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개인 투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뭐가 이해하기 쉬울까요? 뉴스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맨날 그런 것들 오른 다음에 뒤늦게 가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것도 귀에 싹싹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올랐을 때 고점에 추격하는 거예요. 고점에 추격하는 것은 잘하면 좀 수익 나고 그러니까 잘하면 조금 수익 날 수 있고 잘못하면 크게 낭패 보는 겁니다. 대표로 뭘까요?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 그런 것들 그냥 1시간 반 만에 30% 20% 빠지는 그런 좀 고통을 맛보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고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이건 거대 물결이다. 패러다임 시프트에. 그러면서 메가 트렌드다. 메가 사이클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 아무나 선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뉴스나 소문에 앞서서 알려주는 그 지표가 있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어는데요. 그냥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 나 골치 아파 싫어하시는데 이걸 아시는 분. 소위 말해서 제가 한번 수학을 예를 드릴까요? 자, 2는 2, 2는 4, 구구단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변별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뭐 요즘 뭐 제가 티처스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열 함수 그런 것들을 잘 푸는
그런 학생들이 또 명문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이해를 못하고 이미 남들이 다 아는 뉴스 뒤늦게 이슈되다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할 때 간단합니다. 주식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하시자고요.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에 안 닿고 아우 저도 피곤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성공 투자의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쌍도 우리가 한번 그 콜라보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를 이해하고 패러다임 이해하고 기업 내용을 아는 게 바로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남들이 알기 전에 정확히 맥점을 잡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것은 뭐 같이 공부할 종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께 방송 아침에 목요일 날 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딱 두 종목 들고 나갔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함께 리뷰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혹여 이 종목 오늘 시장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저희 그때 제가 장중 공개 방송도 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못하셨던 분들 예 한번 어떻게 매면 되는지 그래서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이슈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뭐죠? 크게 하나는 뭐냐면은 AI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예요. 근데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께 만족할 만한 수익을 드리나요? 굉장히 갈 길은 바쁜데 내 계좌가 많이 아파. 그런데 그 수익을 많이 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빨리빨리 수익 냈던 그 두 종목, 첫 번째 SP 소프트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프레시한 종목,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잡아야 그것도 저점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P 소프트는 이게 이제 제가 착안한 게 다 이게 새내기 좀 프레시한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KINX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편의상 지금 알파벳으로 써드렸는데 한번 한글로 KNX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은 인터넷 소통을 원활히 빨리빨리 퀴크리하게 하는 예, 그런 뭐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그런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지분을 41% 가지고 있어요. 기업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게 모기업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몇 배로 28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AI를 지원하려면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SPLA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하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AI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어디죠? 역시 오픈 AI입니다. 그러면 오픈 AI 지분 49%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미국에서 시총 1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선두 기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PLA 사업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가요? SP 소프트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던가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먼저 간파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이 자꾸 그 밸류 체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뭐 SP 소프트 자꾸 유추돼서 이렇게 자꾸 실타래처럼 풀려가죠. 이렇게 엮여가죠.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에서 가는 게 뭐냐면은 챗 GPT가 처음 나온 게요. 2년 전에 바로 2년 전에 챗 GPT가 나왔죠. 그다음에 GPT 스토어 지금 최근에 가는 게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뭘로 가요? 비디오 쪽으로 가는. 이게 자꾸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시자는 겁니다. 늘 뉴스 나오는 거 많이 아는 것들은 좀 조금 시세를 주지만 그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말로 홈런 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 종목으로 부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SPLA가 뭐냐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예요. 좀 이것도 어렵죠.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컴퓨터 키면 쭉 윈도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프로바이더 그 서비스 받는 거기에다가 임대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70%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보면 아하, 이것이 한국에서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이제 오픈 AI 멀티 모달 그 AI 관련주구나. 물론 그거 비슷하게 하는 게 뭐냐면 키네마스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영상과 관련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에서 숨은 진주, 예, 바로 SP 소프트 멋지게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면 모기업을 보시라고 그랬죠. 원래 모기업이 굉장히 좀 탄탄해야죠. 사실 KNX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 오기 전에 이게 사실 뭐 정말 이 저점에서 한 그때가 뭐 5천 원, 한 뭐 만 원대 들을 기억나는데 그것이 13만 원대까지 왔어요. 이게 28배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이 백그라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신규 상장자로부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 회사 잘못되면 모기업이 또 수혜를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을 주대로 줄 겁니다. 그러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SP 소프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도 참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날 그때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첫날부터 꽂혀가지고 야 바로 KINX 자회사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스펙 상장한 회사예요. 뭐냐면 우위에 상장한 회사인데 발행가가 얼마냐면 1,09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7,800원이면 7,500원까지 빠졌는데 이거 제 박앤세일로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고 기업 내용을 보고 이때 매수하니까 163%나 3일 동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랐을 때 상한가 노래 저는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저점에 잡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연결되는 이 의미 있는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양양한 패턴 또 나오네요. 이때도 한 번 했고 바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이 기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거 음선 2개 아주 자리가 좋습니다. 라고 해서 멋지게 상한가였어요. 제가 이것을 조금 아쉬운 게 약간 갭 출발했지만 그래도 24% 이상 수익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상한가 제대로 우리가 계절에 연결되는 상한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오픈 AI, 멀티 모달 AI 그 패러다임의 숨은 종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도체의 숨은 종목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면 다 연상되는 게 뭘까요? HBM, 뭐 DDR, 뭐 해갖고 디자인 솔루션, 뭐 쭉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장비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데 이 코스메라에서는 저는 이게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회사냐? 사실 현미경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현미경이냐? 그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S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만 배율까지 확대가 돼서 미생物,까지 칵칵칵 잡아내는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2008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했고 세계에서는 5번째 개발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가 LG 210개사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반도체 관련주일까요? 여러분들 반도체의 숨은 진주다. 왜 그러냐면 미세, 이거 하나 빠졌는데 미세 나노 공정. 그래서 이제 나노도 지금 3나노에서 인텔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8나노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도체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는 미세 좀이라도 흠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콕콕 잡아내는 거예요. 10만 배로 확대하니까 얼마나 잘 잡아내겠어요. 이것은 필수가 됩니다. 이 장비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착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공정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원자 또는 전자 현미경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산업 현미경 쌍두마차를 비교해 봅시다. 물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썼던 과학 시간에 봤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험용, 바로 현미경인데 그것을 글로벌에서 1등 만들어내서 미국의 브로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 있답니다. 이건 모르셨죠? 첫 번째가 파크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원자 현미경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좋은 게 주사전자라고 그래요.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사전자라는 게 바로 코스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시총이 1조 2천억이에요. 지금 코스메는 1,700억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 동종 업종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시총이 얼마 되는 때 그걸 항상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식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셈 주력 제품을 살펴봅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장비 쪽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예, 바로 전자현미경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거 이렇게 뭐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 SEM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을 하는 게 바로 이 회사다. 그래서 벤치탑 해가지고 탁상연기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SM에서 이거 하나 하고 또 여기서 만드는 것이 또 풀사이즈 SEM 이런 것들, 이게 주력 제품이에요. 이 세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캐시화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크 시스템 예를 들어보세요. 이 종목도 제가 머리 그때 이제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우리 화산랭크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파크 시스템 전자 현미경 납반수에서 이것도 2,900% 상승했어요.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코스닥을 공략했느냐? 첫 번째, 이것도 많이 내려서 이때에서 상한가 한번 우리가 수익을 구가했고요. 그 다음에 음선 2개예요. 자, 보실래요? 이거 보면은 역전된 망치의 음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오류가 많이 올랐을 때 적산병, 돌파 양봉, 장대 양봉을 좋아하시는데 이미 그것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뉴스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머니투데이 예청자분들은 최소한 좀 그런 매매에서 이제는 조금 올해부터는 새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전되면 하루 종일 조정받고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요. 시간에 내렸습니다. 아주 조리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24,500원 매수가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이거 바로 뭐 완벽한 상한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점에 잡아서 당일로 33%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기업 내용 분석에서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 답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좀 모아놓고 같이 여력 있는지 좀 집중 점검해 볼게요. 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코셈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씩 라인 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뭐 하나하나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황금 100점 전략 네. 시간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두 종목 특히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딱 두 종목 들고 나와서 또 무방에서도 좋은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한농 화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 전고체 관련주죠. 2차 전지에서 제가 소재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양한 패턴에서 이것도 그냥 당일 한 10% 정도 오른다. 양양한 패턴은 여러분 내가 꼭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특히 뭐 이게 단기 수익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만 잡아서 그냥 하게 되면은 그 급등주 테마주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뉴스가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다 아실 거예요. 예, 바로 여러분들 그 업비트, 그 두나무, 예, 업비트는 두나무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음선 3개였네요. 이것도 음선에서 잡으니까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 저는 거의가 음선 공략입니다. 음선 공략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95%는 반대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다 여러분 취향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역 난방 공사는 이것도 이게 이제 길게 일시험대로 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많이 내렸을 때죠. 그리고 한전이 급등이 나와서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공기업에서 갈 것이다 라는 그 아이디어를 얻고 이날 공략에서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네요. 14%?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전체 코스피랑 코스닥 음선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좋은 시세 흐름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화투자증권이 있죠. 아까 우리기술 투자와 거의 비슷한 동일 테마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음선 5개짜리에서 12%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에서 나노 신소재예요.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당일치기로 한 11%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NCN이라고 있거든요. NCN도 이것도 봐요. 양양 패턴이죠. 주식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래가 이제 감소가 필수죠. 그러면서 이것도 한 이틀 동안에 23%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네틱스도 이렇게 장대 음선 나오고 양양 패턴
당일로 8%, 11% 올랐고, 여러분, 이번 그 거래일도 많지 않았잖아요. 사학 거래에서 그 지수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들은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차도 이것도 양양한 패턴에서 8% 올랐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센 같은 거, 이렇게 음성 공략에서 그냥 뭐 고점에서 추격하는 상한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났다. 뭐 한 33%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심화단으로 넘어가서요. 더 다양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배워보는 시간 함께 해보시죠. 네, 심화 시간이고요. 한 종목 한 종목 더 디테일한 부분들 같이 디자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네, 어떤 나와 있습니다. 종목들부터 볼까요? 네. 사실 뭐 이 시간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이제 기술적 맥점을 포착하는 그런 매매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30년 넘게 주식에 이 업계에 몸을 담았고요. 또 여러분들 모신 지도 한 25년 넘었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여러분 성투자를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 갖죠. 결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위험스러운 매매도 해봤고 그래서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황금 맥점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을 뉴스 따라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고요. 내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맥점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저점을 잡기 때문에 특히 내용 있는 종목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단식 상승을 파동을 이루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제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다 잡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떤 맥점에서 가는지 바로 이때부터 양양 패턴부터 마디마디 이따 제가 무방 오시면 한번 소개해 드리겠지만 한 7, 8번 이 마디마디에 포착돼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조 반도체. 두 번째는 HLB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HLB 그룹? 이것도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해야 별로 크게 수익이 못 나요. 이것도 언제요? 바로 이 저점에서 양양음 다음에 눌리면서 계단식 상승파도 이루면서 가죠. 다만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도 아니에요. 시간의 가치를 사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크게 큰 영향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은 이때 이제 뉴스 나오고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건 별로 수익을 못 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좋은 상승이 일어난 그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움푹 패일 때 마디마디 포착해서 한 99%. 그다음에 또 가온칩스 아시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게 상장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꽂힌 종목 디자인 하우스 바로 뭐죠? 삼성전자하고 ARM에서 베스트 파트너였다. 그래서 한 600% 넘게 올라왔고 최근만 보더라도 12월 14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상승됨이 누르면서 이게 계단식 상승 파동이거든요. 이것도 한 150%가 넘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현대 H 이런 것들 한번 보실래요? 이 맥점 잡는 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건 한번 공부합시다. 이평선의 밀집에서
양양음, 역전된 마치되면 도지. 이때 뭐 뉴스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또 역전된 마치 또 나오죠. 슈팅이 나오면서 초단기에 한 100% 정도 상승한 거. 이평선 밀집을 노리시라. 예, 이평선 밀집 종목을 노리시라. 그것도 거기다 캔들, 그 오미와 황금 맥점에서 포착되는 그 캔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신성 ST가 있습니다. 신성 ST는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고 신규 새내기예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포착한 게 양음. 이때부터 뭐 좀 짭짤한 수익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 양양 패턴이었죠. 이때 슈팅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195%. 이거 한번 눌림에서 잡은 것도 역시 104%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또 반도체에서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가 이런 것도 바로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음선 나올 때 이때 따라가시면 이때는요. 저도 방송 보니까 이 방송 저 방송 증권 방송에서 어부부 얘기 나오더래요. 누가 어부달라는 얘기도 아닌데 이때는 이렇게 크게 못 나는 거예요. 이 맥점은 바로 이런 자리였다. 남들이 안 볼 때 여기 공통 있는 게 나오는 게 뭘까요? 노란색. 과매도 구간에서 잡는 거야. 그래야 내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출연해서 할인됐는데요. 제가 이런 자꾸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인기 영업 전문가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늘 오르는 거 여러분께 그냥 뭐 인스파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 쉽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정한 제가 여러분들 선장으로서 옆집 아저씨라서 수익 내는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자고요. 신성 델타테크 이거 2NA 배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최근만 보더라도 1월 11일이에요. 바로 이때입니다. 양양 패턴 이것도 제가 똑같이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습니다. 맥점이라고. 그 다음에 또 초전도체 이슈가 하면서 이때 이제 올랐죠. 저는 이때 매도를 계속 두 번에서 사인을 냈습니다. 이때 따라가신 분들 잘못하면 좀 힘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어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많이 나올 때였죠. 이수 스페셜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1월 30일에 포착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월 30일 보실래요? 여기 상승됨이 눌림에서 맥점 참 기가 막혔죠? 한 109% 상승이 일어났고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를 보실까요? 이것도 이평선 밀집에서 1월 31일 날이에요. 자, 1월 30일 자리가 어딜까요? 많이 올랐나요? 여러분 함께 보세요. 바로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양양음. 그러면서 조금 횡보하다 그냥 슈팅이 나왔죠. 뭐 계단식 상승파? 뭐 다시 한번 관심을 둬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또 흥국 화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이 얘기가 나올 때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한번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때 보험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가장 탑픽, 가장 수익을 많이 낸 게 뭐냐? 바로 흥국화재였어요. 이 자리는 절대 무시 못해요. 이평선 밀집이 되면서 이게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조주의 단계란 뭐냐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럴 때 답답하신 분들 매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슈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양은 패턴, 상한가 뽑으면서 계단식 쫙 시세를 분출했네요. 흥국화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또 하나 이제 엔캠이 있습니다. 엔캠은 이거 2차 전지 그 소재 쪽에서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사실 이때부터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났겠지만 이때 이제 포착도 한번 됐어요. 그러면서 한 90%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SP 소프트. 제가 이것은 뭐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 첫째 있잖아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내가 들어가도 좋은 종목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내 소중한 자산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뉴스만 듣고 함부로 그냥 고점에서 남들이 따라가니까 남들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왜 뉴스 따라가시죠? 이미 그때는 새롭지 않고 시세를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대표 초전도체도 그렇고 야 노벨상 탈수가 있대. 내가 못 잡으면 저 바보 같아. 야 저거 장중 불기둥이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원투자처럼 본질가치 내가 들어도 좋은 종목인가? 이게 픽션인가 아닌가? 그런 거 아까 보셨죠?
SP 소프트 그 패러다임,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SP 소프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셔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연 밑에부터 크게 수익 났다. 뭐 이것도 우리는 한 번에 지나치지 않죠. 한 3번 여기서 매도할 때는 또 매도하고 저점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에이스를 해드릴게요. 에이직랜드입니다. 에이직랜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볼 때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여러분 젠슨왕 그 양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줄 아세요? 엔비디아예요. 예?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TSMC. 그래서 TSMC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국내에서 현재까지는 에이직랜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보셔야 되고 앞으로 반도체도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느냐? 뉴로, 뉴로, 그 다음에 모픽, 뉴로 모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회사가 바로 에이직랜드예요. 이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 여기서 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의미가 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은십수도 이것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세 흐름을 냈잖아요. 이것도 꾸준히 보셔야 돼요. 눌림에서 쌍둥이 뱉어놨어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 날 선점하자고 그랬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선점하자고 그랬죠. 수익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뒤늦게 가담하시는 분들하고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 그때 10만 원 넘었는데 12만 원 돌파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고영도요. 제가 이때 이거 혹시 우리 제작자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밴드 소통할 수 있는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서 이것이 17,000원대 저점에서 이거 참 잡아가 보세요. 좋을 겁니다. 여러분께 참 나름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유인하면서 매수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내고 있는 종목 저점에서 40%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20여 선 정도 오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밴드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 방송에 못하는 것들, 제가 밴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신규 공략주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의원님? 좀 전에 제가 이제 브리핑 해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서 저점에서 33% 수익이 참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네. 그 종목을 여기서 제가 무모하게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눌림에서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략, 그리고 또 코셈에 대해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밀한 정확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셈입니다. 워낙 내용 좋고 또 좋은 자리에서 맥점을 짚어주셨던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잠시 네. 후 11시 20분에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기분 좋게 그리고 아주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토요일 날은 되게 여러분들 가깝게 살갑게 다가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저도 한때 여기 바로 여의도에 있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 애환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식 투자에서요 상한가 잡는 게 로망이죠. 근데 저는 절대 많이 올랐을 때 뉴스 나올 때 20% 25% 상한가 따라잡지 않습니다. 저점에서 내용 보고 저점에서 진짜 여러분께 실계좌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한가를 잡습니다.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한가 VAI 저점에서 잡아서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SP 소프트 코셈을 놓쳤다면 제가 또 한 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2개 뽑은 그런 기념으로 제가 오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1시 10분부터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시고 힘들게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꽃피는 춘삼월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행복한 꽃길로 동행하실 분들은 꼭 오셔서 저와 함께 하여튼 좋은 정보 공유했으면 합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요, 방송 중 깜빡이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좋은 종목의 기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움직였던 종목이 참 많았었던 만큼 이슈가 많았었던 만큼 자 지금부터 함께 집중하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죠. 이재상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 쉬었지만 미장이 또 좋기 때문에 또 방향성 점검 잘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분이 누구시죠? 황 사장님이시죠? 그렇죠. 네, 역시 앵커님은 뭐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젠스왕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아마 요즘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죠. 젠스왕. 예, 이분이 굉장히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시면서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부각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인공지능 AI 쪽이 부각이 되면서 젠스왕의 그 인물의 이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엔비디아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머니투데이 최초로 해외 주식을 또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난주에 진입한 게 바로 엔비디아죠. 적정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앵커님? 이분은 네.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이분까지 맞추면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여러분 힌트 좀 예, 주세요. 예. 이분이 이제 떠오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해외 주식을 정보를 드리면서 결정적으로 크게 적주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리사수입니다. 이분이 AMD의 CEO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AMD가 같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주에 제가 무료 카톡방이나 이제 밴드를 통해서
거기서 드린 정보가 바로 AMD인데 AMD가 이틀 동안에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중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까지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적중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마 20번 정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지난 금요일이죠. 지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지난주보다 몇 프로가 올랐냐면요. 거의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죠.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금요일 날 하루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 원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모았으면 외국인들이 팔아야지만 주가가 끝나는데 소위 말해서 매수를 많이 한 집단이 결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기금을 포함해서 이 구간에서 많이 산 연기금들 그들은 과연 팔았을까? 그들도 안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매도 물량이 서서히 나올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려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머크가 키트루다가 머크 이 대형 제약사에서 전체 매출의 4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출이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와 지금 이 맺은 이런 새로운 계약 자체가 결국은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출을 불러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되고요. 사실은 알테오젠이 더 높습니다. 지금 거의 8조 원대인데 아마 알테오젠은 이 키트루다 SC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또 AS 시간에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 그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네, 제가 여기서 이 바닥에서의 이 대량 거래만 보면 이거는 올라간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이만큼의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물량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7만 5,500원 제가 원래 예측하기로는 18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17만 5천 원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아마 뭐 19만 원, 20만 원도 더 갈 수도 있겠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AS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테오젠이 이렇게 잘 갈 때 제2의 알테오젠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발굴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제2의 알테오젠이 바로 이제 HLB였고요. 자, 세 번째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메드팩토입니다. 이 회사도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데 베토서팁이 그만큼 효과가 잘 나오면서 세계 유수의 그런 논문에서 논문을 게재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베토서팁이 전이성 대장암에 효과가 있는데 이 전이성 대장암에 효과 있는 그런 약물이 아직까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이성 약물의 효과적인 베토서팁을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이 키트루다는 전 세계적인 그 블록버스트죠. 1년에 2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항암제인데 그 약품과의 비교 임상 또는 병행요법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팩토가 아마 앞으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포착된 이후에 벌써 40%나 넘게 올랐습니다. 뭐 아까 전에 알테오젠은 뭐 거의 180%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5,0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죠.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포착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처럼 초대형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봉상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권리락도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HLB인데. 자, 이제 리보세라닙이 5월 달 정도면은 미국 FDA의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임상은 다 끝났고요. 네, HLB가 이제 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HLB는 이미 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구축기지까지 이제 중국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항수제약에서 글로벌 물량들을 생산할 그런 공장들을 이미 확충을 다 했고요. 아마 5월 달에 이제 허가가 날 계획인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6월 달에 다시 또 신청이 들어가서 국내 시장보다도 미국 FDA에서 먼저 승인이 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HLB의 이 리보세라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회사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턴어라운드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우리가 HLB 그룹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사, 비상장사를 다 합치면은 10개가 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HLB 중에서도 HLB 안에 있는 그런 상장사, 우리가 알고 있는 HLB 제약, HLB 테라피티스, HLB 글로벌, HLB 제약까지 아주 다양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는 HLB이기 때문에 HLB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거는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포착된 이후에 100%가 올라왔는데 이거 100%나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사도 될까? 이게 바로 묘수라는 거죠. 우리가 팬데믹 때 HLB가 몇 배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 HLB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닥권에서 10배나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10배. 그때 당시에는 HLB가 FDA 승인이 나지 않고 기대감으로만 갔지만 지금 HLB가 FDA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고 호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 100%는 이제 100%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LB도 계속해서 제가 AS를 해드렸지만 아마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을 다음 주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 대가. 자, 보시다시피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왔는데 거래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준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국은 매도가 안 나가고 있다. 뭐 다음 주에 그냥 시원하게 공략을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과연 이 종목이 과거처럼 10배를 갈 것이냐, 8배를 갈 것이냐, 아니면 3배를 갈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의 행보와 맞춰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온디바이스 AI에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업체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이제 온디바이스 상에서 없이도 바로 온디바이스 상에서 인터넷 없이도 오피스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최초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이런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구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구간 동안에 매수한 금액의 절반 정도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고점이긴 했지만 이런 강한 여러분들 이평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구간에서 바로 종목이 끝났다면 벌써 다운됐을 것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에서 영망치긴 하지만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의 영망치 바로 이 구간을 지금 예측을 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바로 이게 N자형, N자형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자형 만 원을 충분히 넘는 그런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포착된 이후에 충분히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상. 자, 이 주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네. 그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 그렇다면은 이 바닥 거래량이 확 줄면서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에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아직까지도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려가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급등세를 보고 엔비디아를 직접 공략하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오르기 때문에 AMD도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다음은 인텔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인텔이 올라간다면 인텔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장대 항목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가를 뽑아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22나노미터 LPDDR4 메모리 표준 지원이 물리계층의 IP가 LX 세미콘 시스템 반도체의 하반기에 탑재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LX 세미콘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LX 세미콘도 굉장히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연동해서 같이 보되 지금까지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가의 상승세보다 거래량을 보자. 자, 2주 동안의 상승세의 거래량은 줄어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3주 전에 대량 거래가 결국은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의 물량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레이저 옵텍입니다. 자, 레이저 옵텍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 중에 아직까지 탄력을 안 받는 지금 바닥에서 움직일 함량 패턴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패턴들이 바닥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포착이 되자마자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굉장히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노화 미용 레이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레이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스펙으로 합병을 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죠. 중요한 거는 이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여기가 바로 초입 구간이다. 우리가 주가 대비 가성비라는 걸 노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것들은 올라갈 때보다 차익 실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런 올라온 애들을 샀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해도 지금 늦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회사는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와 CE의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가 CE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자율 인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증받기가 쉬워요. 근데 미국 FDA 인증은 좀 까다롭죠.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인증받은 회사는 그만큼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5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진기, 그리고 초단파 패스포,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파장 변경, 에너지 증폭 기술 이런 5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런 5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레이저 회사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 회사, 이 회사의 상품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자, 주봉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주봉상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것도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꼬리가 짧게 보여서 이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꼬리가 적게 보이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영망치라고 하죠. 네, 바닥권에서 영망치 나온 게 확실하고 주봉상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상승 초입으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포착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엘버말이라는 회사가 이 리튬 회사인데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 시토류 리튬에 대한 생산 그리고 시토류에 대한 생산들을 제한을 두는데 이런 물질들을 생산할 때 각종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각국들이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이런 리튬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생산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주라든지 중국에서 리튬 생산을 제한하면서 실제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생산을 줄인 거기도 하지만 생산을 줄임으로써 리튬 단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고 소진에 따른 생산 축소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리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리튬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리튬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어스라든지 그런 리튬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종목 있죠. 우리나라에 금양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들 금양 뭐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이런 리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묶어서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네, 수요 부진의 효과로 인해서 어떤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지금이 저점이고 많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튬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와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승률을 높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리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상 지난주에 상승을 크게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죠.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리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HBM, CXL, AGI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또 HBM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HBM이 부각이 돼서 처음에 움직였던 구간이 바로 이제 이런 구간인데 PSK 홀딩스 외에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HBM의 선두주자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자, 이 PSK 홀딩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죠. 네, 엄청난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이제 초입 구간이다,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PSK 홀딩스는 하이닉스와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HBM이 앞으로도 올해에 한 150%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18조 원 규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공정 후에 잔류를 제거해주는 디스커툼이라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HBM에 대한 그런 공정들, TSV라는 공정이 있는데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TSV 공정이 필요하고요. TSV 공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잔류가 발생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 잔류 제거해주는 이 장비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대 항목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봉상 봤을 때 확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박스권이다. 그죠? 이 엄청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그만큼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단계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공략해도 되는, 뭐 다음 주에 분명히 이 종목은 또 움직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뭐 기관이나 이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제대로 해주시면은 아마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젠백스 링크인데요. 이 젠백스 링크가 최근에 이 포니 AI라는 회사와 자율주행 사업 쪽을 확장을 했는데 이 포니 AI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자율주행 4단계 레벨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절반을 투자해서 포니 AI 모빌리티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를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포니 AI가 중국의 최초로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시도를 해서 지금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해나 북경이나 이쪽에서 자율주행 택시들이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다 포니 AI 회사의 그런 택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 쪽에 뭐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술력에 의해서 그런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을 실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포니 AI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최초로 라이센스 받은 회사가 바로 포니 AI. 그래서 이 포니 AI와 연관성을 봤을 때 이 젠뱅스 링크는 바닥에서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도 자율주행 쪽에 기대감은 우리가 계속 남아 있겠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금방 판단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이 시점의 고점은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또 줄면서 또 상승을 했어요. 거래가 더 많이 줄면서 상승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계속 상승을 하는데 매도가 없고 계속 매수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도가 들어왔다면은 이거만큼의 거래량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꺾으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벌써 3주 연속 올라가면서 거래는 줄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특히나 이 지금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여기에는 지금 주봉 차트만 보여드렸지만 월봉상 차트로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절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의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네, 프로 앱텍이랑 당뇨 비만 치료제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부각이 됐던 그런 업체들이 있죠.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뭐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비만 인구가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보니까 비만 인구가 거의 몇십억 명에 달한다.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만큼의 비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이 한국 BNC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를 연구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몇십 배가 올랐던 종목이 바로 한국 BNC입니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20분의 1 이하로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어떤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당뇨 치료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탄력을 받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도 저항을 덜 받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요.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장대 항목을 보이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했었고 그 다음 날도 20% 이상 올라왔지만 거래가 줄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예상이 되는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져 나왔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사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고 대량 거래가 뜬금없이 뭐 몇 년 만에 대량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세 이 물량들을 팔아먹을 때까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AMD가 이틀 동안 15%나 급등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 해외 주식 정보가 정확하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해외 주식 정보, 머니투데이 최초로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외 주식도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연휴인데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치킨 3마리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맛있는 치킨 식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연휴 끝난 다음에도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주식이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킨 3마리의 기회 또한 열리니까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목들 이야기 더 집중 있게 다뤄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언급 주신 종목들 흐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 아까 전에 언급 주셨잖아요.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받게 될 로열티만 하더라도 엄청나다라는 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매력도는 뭐 엄청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를 놓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 공방이. 네, 예. 증권사에서는 뭐 30만 원 선까지도 얘기를 하나 봅니다. 네, 뭐 3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에 팔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키트로다 SC가 사실은 이게 지금 특허 만료가 있어요. 특허 만료가 28년입니다. 그러니까 2월 22년, 2028년이 되면은 특허가 만료돼서 아무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주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키트로다 SC로, 그러니까 제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혈관 주사로 투여하던 그 제품을 근육 주사로 바꿨는데 이 피하 주사로 바꾼 제품은 바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특허 관련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매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볼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하면서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고요. 지엘팜텍 보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일경부터 한번 좀 들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쭉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멀리 보면 박스라고 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네. 예. 지난주에도 굉장히 그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금요일날 만약 그쵸. 좀 더 상승을 시켰는데 매출 자체가 작년 전년 대비해서 55%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높여서 우리가 2,200원 이상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지혜팜텍도 잘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어떤 종목이 또 다음 주에 매력적일까 고민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위원님. 네. 요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볼지 아니면 미국에서부터는 AI 바람이 계속해서 거세고 네. 돌풍 중인데요. 좀 같이 편승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바이오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예.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고요. 네. 딴 거는 사실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2019년도에 월봉을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뭐 이게 관건인데 너무 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5월 달에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에 그때까지 상승폭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의 알테오젠, 제3의 알테오젠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제가 드린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LB입니다. 지금도 자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킨 3마리의 기회 또한 같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알테오젠이 굉장히 잘 갔고 이전부터 거의 작년부터였죠. 알테오젠 강조를 해주셨던 것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종목에 있어서 또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 쪽에서 나올까요? 바이오 쪽에서도 나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바이오 USA입니다. USA라면 미국 쪽?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제가 드디어 비만 치료제 중에 미국에서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우리가 HLB 전부 다 이 바이오에 있어서는 제가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종목도 아마 여러분들이 포착돼서 매수했을 때 굉장히 강세를 띌 수 있고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개방에서 제가 드린 것처럼 AMD가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1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이 종목들 외국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종목까지 선옆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공개방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이재상 의원님의 사진요 방송 중 깜빡이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